속식과 과식을 부추기는 먹방 과잉 시대. 전통식, 채식, 건강식 이야기를 편안하고 진솔하게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미식회. 오늘은 제철 음식을 찾아서 전국 곳곳을 누비는 음식 탐험가 장민영 아워플래닛 대표님과 함께 하는데요. 어떤 지역에 또 어떤 자연 친환경적인 제철 먹거리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장민영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저희가 궁금합니다, 대표님. 저희가 오랜만에 뵈니까 그 네. 봄에는 막 더 바쁘게 분주하게 취재 다니실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지금 1년 중에 뭐 안 바쁠 때가 언제 있겠냐마는 가장 먹을 게 쏟아지는 바쁜 철이어 아, 가지고 네. 네, 마음도 손도 입도 바쁩니다. 음, 마음도 손도 입도 바쁘다 하시는 건 항상 직접 많이 먹어야 드시니까, 되니까요. 그쵸? 오늘은 어떤 지역의 어떤 제철 먹거리일까요? 오늘은 그 지리산을 끼고 있는 함양 음,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경상남도 함양이요. 네, 네네. 맞습니다. 함양에 아주 특별한 맛이 있어서 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려고 해요. 사실 이제 곧 못 먹게 될 거라 여러분들 빠르게 드셔야 되는 것들이라 음, 어떤 걸까요? 뭘까요? 오늘 여러분 함양에 지금 특별한 나오는 양파. 그 퀴즈 정답이라고 느껴지시면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번 양파, 2번 대파. 함양에 뭐라고요, 선생님? 함양의 특별한 양파, 이, 함양파 이야기를 나누려고 아, 합니다. 함양파요. 오, 네. 함양파는 한국의 칼솥이라고 불리는데 음, 스페인 여행 가셨던 분들은 아마 칼솥 익숙하실 거예요. 음, 보통 길쭉하게 대파처럼 생겨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서양 대파라고도 많이 생각하시는데 네. 그걸 이렇게 숯불에 구워 가지고 까맣게 구워서 싹 벗기면 촉촉하게 익은 되게 진짜 달보드레한 그런 맛이 음, 퍼지는 맛인데 네. 사실은 그게 양파예요. 아, 생긴 건 대파 같지만 네. 양파다. 네, 맞아요. 음, 대파는 사실 이렇게 그렇게 익히면 부드러워도 결이 있는데 양파는 그 결이 없어서 뭐라 그럴까요? 남는 심이 없다고 해야 되나? 네네네. 왜 맞아요. 양파 익혀서 드셔 보시면 맞아요. 그쵸. 대파랑은 쪼끔 흐물흐물해져요. 다르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양파를 키우고 계셔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곧 그 함양파 꽃대가 올라오고 나면 이게 질겨져서 이제 못 드시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지금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서두르셔야 합니다. 아,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주신 사진. 와, 네네. 정말 무슨 군고구마처럼 껍질을 새까맣게 태워서 저걸 맞아요. 벗기면 그 안에 선생님 표현에 따르면 달보드레한 맛이 나는 양파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함양 지역에서만 자라는 원래 자생종이었을까요? 이 양파가? 아닙니다. 음, 이게 특별한 품종이 아니고요. 네. 사실은 키우는 방식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여 가지고 네. 보시면 그 함양파도 색색깔의 함양파가 있어요. 음, 말하자면 인제 함양파를 만드시는 강호현 농부님이 네. 다품종 양파를 하시는데 말하자면 스윗그린이라고 초록색이 나는 것도 하시고요. 음, 아히네라고 하얀색도 있고 여러분이 음흠. 보통 아는 노란색도 있고 그리고 자색양파라고 하는 그 붉은 양파도 있는데 자색 요 양파. 네, 맞아요. 네. 이 양파를 키우는 방식에 따라 이렇게 길쭉하게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어, 어떻게 키우면 양파가 길쭉해질까요? 대를 옆에다 세워놓고 묶을까요? 그거는 아니고 이렇게 네. 북두다 키운다고 하는데 음, 고 양파를 인제 심어 가지고 이렇게 북돋아 올려서 이거는 농부님의 노하우지만 제가 뭐 네.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키우는 방식을 달리하면 이 친구들이 그 안에서 양파 안에서 다시 속대가 올라오면서 길쭉하게 길쭉길쭉하게 자란다고. 자라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이게 그 스페인에 있는 그 양파하고는 다른 양파인 건가요? 같은. 말하자면 스페인 칼솥도 네. 양파를
그런 식으로 키우는 거라. 길쭉하게.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인제 강호연 농부님은 한국의 양파를 그렇게 길쭉하게 키우는 거고 네. 스페인에서는 스페인 양파를 그렇게 그렇게 길쭉하게 키우는 키우는 거죠. 거고. 강호연 농부님은 이 양파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네. 연구하면서 키우시나 봐요. 다품종 양파, 여러 가지 품종의 양파를 키운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강호연 농부님은 '양파 하나만 팬다.' 이런 느낌으로 '나는 양파 정말. 하나만 한다.' 네. 아하. 그래서 양파에 대해서는 진짜 모르는 게 없는 분인데 네. 그래서 말하자면 뭐 혹시 블루밍 어니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블루밍 어니언이요. 네. 어떤 걸까요? 양파를 인제 양파 튀김의 한 종류 요리의 한 종류인데 네. 양파를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잘라 아 가지고 알아요, 양파 하나를. 알아요. 네. 아시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피어나는 꽃처럼. 네 튀김은 이렇게 꽃처럼 하는 그 네,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이거 맞습니다. 식당에서 파는 거 봤어요. 네. 제가 해 네. 보진 못했고. 우리나라 양파는 이 안에 구라고 하는데요. 그게 음. 인제 뭐 두 개가 생기기도 하고 네. 여러분들 양파 썰어 보면 제일 가운데가 하나인 것도 있지만 왜 두 개로 이렇게 돼 맞아요. 있는 것도 있어요. 두 개 있잖아요. 있는 거.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블루밍 어니언을 하려면 이게 말하자면 이 안에 구가 하나여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블루밍 어니언을 하기 위한 양파를 개발해서 하기도 하시고요. 되게 조그만하게 아. 샬롯을 닮은 조그만 미니 양파도 만드시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스윗 그린이라고 하는 양파는 말부터 달달하잖아요. 예예. 그래서 인제 그 초록색 양파인데 음. 얘가 살짝만 볶아도 굉장히 캐러멜라이즈드 된 풍미가 좋아서 저는 먹자마자 '어 이건 어니언 스프 해야겠는데?'라고 아하. 생각이 들 정도로. 단맛이 제 강하다는 거죠? 맞아요. 제가 늘 아. 말씀드리는 것처럼 품종에 따라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양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 아히네라고 하는 것들은 네. 하얀 양파인데 음. 먹자마자 '아 이건 버거집에 소개해 줘야겠는데?'라고 생각 들 음. 정도로 그런 네. 잘 어울리는 풍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네. 진짜 지금 장민영 대표님 뭔가 분주한 일을 하시면서 열심히 저희에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강호연 농부님이 함양에서 양파를 이렇게 여러 가지 품종으로 키우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대파처럼 생긴 양파, 함양파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지금 장민영 선생님께서. 네. 함양파는 함양에서만 파니까 저희가 사려면은 역시 온라인으로 사야겠죠? 네, 맞습니다. 음. 요즘에 함양파라고 하면은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후미식회에서는 제철 음식을 찾아서 전국 곳곳을 누비는 음식 탐험가 장민영 아워플래닛 대표님과 양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칼솥을 닮은 한국판 칼솥 함양파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양파처럼 까도 재밌는 제철 음식 이야기 4부에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양의 이기덕 님이 양파값이 제일 쌌는데 요즘 햇양파가 나왔는데도 양파값이 비싸요. 어느 요리에도 양파는 감초라 할 정도로 많이 쓰잖아요. 가격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러셨는데 진짜 양파만이 아니라 다 비싸져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양파를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건강하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집에서 어머니랑 같이 살 때 저는 요리 안 할 때니까 어머니한테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하루에 양파를 하나씩 먹으면 장수한데 내가 양파를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겠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너 하루에 2개씩 먹어. 무슨 얘긴가 했더니 우리나라 모든 음식에 양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찌개, 나물 뭐 전부. 아, 양파를 이렇게 많이 쓰는구나 했는데 이기덕 님도 그러셨네요. 양파는 요리의 감초다. 그쵸? 서양 요리할 때도 보면 양파 참 많이 쓰고 귀한 식재료죠. 최숙자 님이 요즘 밥상 위에 반찬 자리가요. 햇 양파랑 오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 햇 양파 이맘때 많이 된장에 찍어서 먹어요. 안 구워도 달큰하죠. 그러셨는데 그렇죠. 햇 양파. 이 중국집에 가면 예전에 양파 그렇게 줬잖아요. 그럼 저는 어릴 때 못 먹었는데 어느 날 그 양파가 안 맵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른이 된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한종애 님은 양파는 정말 필수 양념입니다.
사람의 비유를 많이 하죠. 수수해 보이지만 깔수록 매력적인 사람 또는 보기에는 참 괜찮은데 깔수록 실망스러운 사람. 양파 같은 사람 그러면 어떤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한테 그 말을 많이 쓰는 거죠, 우리가. 3842님, 2001님, 0209님 다 새싹만 문자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2001님은 양파 같은 사람 매력 있죠? 하셨는데 저는 그냥 보면 딱 알 수 있는 사람이 좋아요. 이게 깔수록 다른, 속을 알수록 다른 사람들은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이게 취향 차이겠죠? 양파 같은 사람이 매력 있다고 느끼는 분들 계실 테고. 3842님은 요즘 정치를 보면 양파 같습니다. 그렇죠. 까도 까도 끝이 안 보입니다. 적절한 비유였네요. 그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랬는데요. 퀴즈 정답도 샵 099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88님이 양파입니다. 저번에 쌀빵 아주 맛있었어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러셨는데 한번 당첨이 되셨나 봐요. 그렇죠? 또 양파 오늘도 퀴즈 정답 보내주셨고요. 자, 장민영 대표님과 양파의 무궁무진한 파고 들어갈수록 계속 나오는 무궁무진한 양파 세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3부에서 드린 퀴즈 정답 이미 아시겠지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채소 이름 맞히기였어요. 우리나라 음식의 필수 식재료.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맵고 단맛이 나는데요. 여러 겹의 껍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속을 까도 까도 모르겠을 사람을 여기에 비유합니다. 이 채소는 어떤 채소일까요? 1번 양파, 2번 대파. 선생님, 정답은 몇 번인가요? 네, 1번 양파입니다. 네. 많은 그, 분들이 맞추셨을 것 같은데요. 음. 그래요. 근데 제가 힌트를 일부러 안 드리면 답이 확실히 좀 적게 보내시더라고요. 이 답을 알아도 이 라디오로 슬쩍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1번인지 2번인지 헷갈리시나 봐요. 그 양파 얘기 아까 함양 지역에 그 양파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강호연 농부님이 키우시는 그거를 불에 구워가지고 껍질 까맣게 탄 걸 벗기고 그 안에 것만 먹으면 맛있다 하셨는데 그 굽는 요령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그게 인제 스페인에서 먹는 방식이어 가지고 그렇게 음, 말씀드린 거고, 네. 집에서 그렇게 막 까맣게 태워 가지고 먹으려면 너무 사실 번거롭고 계속 확실히 올려놔야 돼요. 맛있긴 합니다마는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진짜 그 너무 식감이 좋고 부드러워 가지고 네. 저는 얼마 전에 그 저희가 행사를 하느라고 아롱 사태가 있었는데 네. 그 수육을 국물을 좀 넉넉히 넣어서 함양파를 넣고 같이 끓였는데 저 고기를 안 먹고 함양파만 계속 건져 먹었잖아요, 진짜로. 너무 오. 달큰하고 보들보들해 가지고 그래서 네, 그렇게 드셔도 되고 사실은 얘가 그 정말 살짝 구워 가지고 네. 그냥 샐러드처럼 드셔도 되고 생으로 음. 당연히 드셔도 돼요. 음음. 그래서 샐러드처럼 드셔도 되고 아니면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구워 가지고 요리를 해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음. 그런 뭐 브리 같은 치즈 있잖아요. 네. 치즈를 올려 가지고 간단하게 올리브 오일만 뿌려 가지고 드셔도 너무 맛있고요. 양파는 익히지 않고요. 그냥 익혀도 치즈하고? 안 익혀도 되는데 아하. 치즈랑 먹을 때는 익혀서 먹는 게 훨씬 더 잘 네네. 어울리고요. 약간 네. 단짠처럼. 음. 그리고 아하. 네네. 사실 이거 그냥 양파로 해 먹는 김치보다 저는 함양파 김치가 쪼끔 더 좋았던 게 이게 좀 두껍지 않아서 네. 뭐라 그래야 될까요? 훨씬 식감이 재밌다 그래야 되나? 네. 아. 잘 어울린다 그래야 되나? 그 그런 것도 너무 좋고. 김치 속재료에 함양파를 넣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함양파를 갖고 함양파로. 김치를 네. 담근다. 네네. 함양파를 가지고 김치를 담근다고요? 네네. 장아찌가 아니라. 네. 장아찌도 되지만 김치도 되고 그리고 아니 정말 뭐 다 잘 어울려요. 다 음. 잘 어울려서 근데 인제 모양도 좀 특별하니까 이게 뭐랄까 그냥 양파로 해 놓은 요리보다
훨씬 더 이쁘기도 하고 음. 네. 그리고 식감도 묘하게 달라 가지고 네. 양파 맛을 가지고 있는데 좀 재밌는 그 식감과 느낌이 있어서 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같은 미식가가 추천할 정도의 함양파라면은 어떤 맛일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아까 3 부에서 양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네. 저희가 막 특히 제가 아는 척하고 들었지만 알고 있는 양파가 몇 개 없어서 굉장히 생소했어요. 이 네네. 양파의 여러 품종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껍질이 노란 그 황색 양파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음. 인제 일반 양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껍질이 하얀 양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양파를 아히네라고는 품종 이름이 있는데 네. 고 양파는 쪼끔 더 매운맛과 단맛의 조화가 좋다 그래야 되나? 음. 그래서 생양파 이렇게 먹었을 때 "어 난 매워서 못 먹어." 하시는 분들은 네. 아히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유가 이게 매운맛이 적당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찬물에 살짝 담궜다 빼면은 매운맛이 좀 가셔서 음. 그 버거를 만들 때 보통 그렇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이 아이네는 이미 매운맛이 있는데 기분 좋은 매운맛에 단맛까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생으로 드셨을 때 너무 맛있는 물에 굳이 매운맛 안 빼고 그냥 네네. 안 버거에 빼도 올려도 네 너무 맛있는 네. 고런 딱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적양파는 자생양파라고도 하는데 네. 적양파는 보통 그 향이 굉장히 좋아 가지고 동남아 요리에 쓴다거나 아하. 아니면 뭐 샐러드를 할 때 넣는다거나 네. 고런 식으로 쓰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음. 피클링을 해도 색깔이 이쁘니까 많이 쓰시기도 하시고 네네. 그리고 아까 스윗 그린이라고 얘기한 거는 그 굉장히 단맛이 강해서 음. 아까 보통 그런 어니언 숲 만들 때는 양파를 굉장히 오래 볶아서 캐러멜라이즈드 한다 그러거든요. 그런 네네. 풍미를 그 인제 갈색이 나게끔 볶아 가지고 풍미를 단맛을 끌어올리는데 이 친구는 이미 한번 슬쩍 볶아도 그 단맛이 올라오기 시작할 정도로 달아요. 음. 그래서 양파의 그런 단맛을 좋아하거나 익혔을 때 그런 단맛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요리를 할 때 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사실 그 양파즙을 드실 때도 네. 그 매운맛이 싫어서 싫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음음. 특유의 향이나. 네. 근데 요 양파는 그런 향이나 맛이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음. 뭐 좀 미니 양파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고 샬롯이라고 해서 얘는 뭐 양파랑은 살짝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미니 양파처럼 생겼고 뭐 보랏빛이 돌기도 하고 샬롯. 동남아 요리에 굉장히 많이 쓰죠. 네. 아 그래서 이것도 양파구나 샬롯도. 그 조그맣고 동글동글한 것들이요. 음. 어 매우 양파와 흡사한 살짝 다른 사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보면 양파도 이렇게 쓰임이 다르다는 거를 좀 아시면 어떨까. 음. 그리고 이 함양파가 이제 들어갈 때쯤 본격적으로 이런 다품종 양파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즐겨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소개를 합니다. 아하. 그 양파 문득 든 생각인데요 선생님. 우리 쪽파 있잖아요 쪽파. 네네. 그거는 대파도 아니고 양파도 아닌 거죠? 아니면 양파 종류인가요 그것도? 쪽파는 파 종류에 아 그냥 파예요? 예. 대파는 아니고. 아 그쵸. 대파는 이렇게 크게 나는 거여 가지고 아. 아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요리법 같은 걸 보면 "쪽파를 썰어서 넣는다." 이런 게 나오면 '어 이거 대파나 양파 넣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어떻게 아. 다른가요 그게? 아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 쪽파가 사실은 그 양파랑 파를 교잡한 그러니까 중간 친구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쪽파는 파보다는 단맛을 더 가지고 있고 음. 양파보다는 그런 파의 특성을 더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고런 맛을 딱 추구할 때 쓰는 거고 왜냐하면 쪽파를 써야 되는데 대파를 쓰게 되면 너무 매운맛이 아하. 강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쪽파를 네네. 반드시 준비해야겠네요, 저는. '아, 이걸 왜 굳이?' 하지만 네. 아하. 네 그렇습니다. 양파와 대파 사이의 맛이다, 쪽파는. 네. 맞습니다. 네.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쯤 어떤 노래를 틀지 짐작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노광준 PD님의 선곡입니다. 양파가 부릅니다. 애송이의 사랑. 장민영 선생님 이제 양파 얘기를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한종혜 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양파는 덜 맵고 수분량이 많고 단맛 나는 게 좋죠. 무한 양파가 그런 맛이 나서 유명한데요. 사 먹기는 힘듭니다. 그러셨거든요. 선생님이라면 무한 양파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무한 양파가 왜 유명할까요, 선생님? 무안에서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짓고 있었고 그 토양이 음, 맞는다고 해 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사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생산량도 가장 많은 것 중에 아, 하나라고 무한 알고 양파가요?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일반적으로 먹는 그 양파의 좋은 품종이 무안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여러 양파 지역 재배지가 있는데 뭐 말하자면 막 마늘이 창녕이 좋다, 의성이 좋다, 뭐 네. 어디가 좋다 많잖아요. 예예. 그런 것처럼 예전부터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지어와 가지고 음. 결국은 노하우도 많을 음 음 것이고 음. 그리고 예전부터 그 토양이 잘 맞아 가지고 또 재배를 하셨을 거여 네. 가지고 고런 특이점들 그리고 장점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 어떤 지역에 어떤 작물할 때는 또 그간의 노하우가 있겠네요, 거기에. 그럼요, 그럼요. 처음에는 굉장히 뭐 토양이나 기후가 잘 맞아서 키우셨을 거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그 노하우가 쌓이고 이런 음. 것들이 인제 네 쭉쭉 축적되다 보니까 음. 더 많은 분들이 재배하게 되고 네 그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구나. 또 함양에서 뭐 이 좋은 계절에 가셔서 양파만 드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함양에서 또 어떤 제철 그럼요. 음식이 있었을까요? 함양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인제 지리산이 있잖아요. 네네. 너무너무 좋은 천혜 자연이 있어서 제가 아까 입도 바쁘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굉장히 네 봄나물이 또 쏟아질 때여 가지고 음. 정말 봄의 향연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 머위 같은 것들 드셨을 거고 머위, 그리고 두릅 드셨을 거고 두릅. 이제 두릅이 거의 끝이거든요. 음. 근데 두릅이 끝나고 나면 뭐 오순이나 가죽나물순 나오고 음. 그러면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고산나물로 넘어가요. 음. 근데 함양에서는 가죽나물을 굉장히 많이 드시거든요. 가죽나물이요. 네. 참중나무의 순인데 음. 굉장히 독특한 향이 있어 가지고 음. 많이들 즐기세요. 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죽나물 무침도 먹고 일 전도 먹고 네. 일종의 죽순 비슷한 건가요? 아니요, 가죽나물하면? 아니요. 어. 전혀, 전혀. 차라리 뭐라 그럴까요? 두릅하고 두릅처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긴. 네. 순이거든요. 나무의 네네. 순. 근데 굉장히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어요. 아하. 가죽나물이요. 제가 네네. 봄나물을 좋아하는데 가죽나물은 못 먹어 봤네요. 제가. 네. 가죽나물은 아까부터 말씀드린 그 향 때문에 음. 호불호가 굉장히 있는 아하. 그런 순인데 사실 이제 한 번 맛보고 '나 괜찮은데.' 하면 내년에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이런 중독성 있는 음. 그런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양에서 지리산 봄나물을 드시고 오신 거네요, 그러면 선생님. 네 그쵸? 맞습니다. 선생님 고사리도 요즘 엄청 한창 끊으시고. 아하. 선생님은 봄나물 특별한 양념 안 쓰고 그냥 살짝 데쳐서 기본 양념만 해서 드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거는 드시는 분들 취향에 따라 있지만 네. 사실은 저는 이 맛을 쪼끔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재료들 그리고 음. 양념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말하자면 궁합인데요. 네. 재료 본연의 맛을 가장 즐기고 싶으면 사실은 소금을 하는 게 제일 맞죠. 네. 근데 이제 간장에 풍미를 넣어 가지고 감칠맛을 올린다거나 네. 아니면 된장에 조물조물 묻혀 가지고 이 쓴맛과 구수한 맛을 좀
잘 조화롭게 음. 만든다거나 네. 아니면은 가죽나물 같은 경우는 약간 매캐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음. 고추장이랑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 네. 동네에서는 또 고추장 양념을 되게 많이 써요. 가죽나물 할 그래서 때요. 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나물 맛을 잘 모르겠다.' 음. 혹은 '나는 그냥 본연의 맛이 너무 좋다.' 하시는 음. 분들은 소금이나 연한 간장을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나는 이제 좀 이 맛 좀 아니까 쪼끔 더 변주를 줘 볼래.' 하면은 인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양념들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네. 네네. 또 그 함양하면 사실 저는 곶감을 많이 먹었는데 함양 곶감. 지금은 그 가을이 아니니까 여름 가을이 아니니까 가서 봄이니까 가서 뭘 보고 오셨을까요? 아 사실은 '봄이니까 뭐 꽃 구경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네네. 지리산에 또 엄청 멋진 분이 계세요. 수달 아빠라고. 아. 매일매일 아침에 수달을 만나러 가는 분이 지리산 계세요. 어디에 수달이 있나요? 아 오. 지리 네. 그 지리산의 엄천강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어 그 수달 아빠께서 음. 매일 보러 가서 아빠래요. 아 수달을요. 네. 그래서 어. 수달 가족들이 이렇게 요즘 뭐 잘 지내고 있는지 네. 아니면 뭐 자식들이 분가는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면서 진짜 아빠시네요. 예. 네네.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달 똥도 보면서 얘네들이 잘 먹고 있나. 음. 그래서 그런 환경 운동도 같이 하시면서 왜냐하면 인제 수달이 잘 살 수 있으려면 네. 깨끗한 하천이 유지가 되어야 되니까 자연을 그렇게 인제 생각하시면서 수달을 아끼고 있는. 그래서 음. 따라가 가지고 수달을 관찰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처음으로 수달을 그렇게 보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음. 아 보셨어요, 선생님 가셔서. 아 네네. 네. 그리고 사실 뭐 수달 아빠가 아니었으면 별로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텐데 '아 이게 수달 똥이구나. 음. 생선가시가 나와 있는 이 똥이 수달 똥이구나.' 이런 것들도 느껴보고 쪼끔 날이 더 따뜻해지면은 그러니까 좀 더워지면 이제 그 강에서 뭐랄까요? 카야킹을 하면서 수달을 이렇게 그러니까 수달이 다니는 길들을 같이 가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하시는 걸로 아. 알고 있어요. 네. 수달 작년에 아빠님이. 제가 갔다 왔는데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선생님은 어디 여행 가시면 맛있는 것만 드시고 오시는 게 아니라 꼭 그 지역의 문화와 이런 생태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덧붙여 주시더라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동물들도 보고 그렇게 많이 왜냐하면 그 다니시는 것 맛있는 같아요. 것들이 결국은 멋진 네. 자연에서 오기 때문에 음음.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수달이 사라진다는 거는 인간이 살기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음. 때문에 네 동물이나 인간이나 멋진 자연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챙기고 그래요. 있습니다. 장미영 대표님이 가죽나물 얘기하시니까 한종혜 님이 "지금 우리 집에 있어요." 하고 가죽나물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3842님 새싹 문자네요. 새싹 문자로 보내주신 내용이 "소시적에 가죽나물 부침개 많이 먹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께서 전으로 해 만들어 먹으면 너무 주셔서." 맛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으로 하는 방법이 또 있군요, 가죽나물. 네. 그래요. 오늘 장민영 대표님과 양파 이야기 시작해서 봄나물 이야기, 수달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함양 여행을 함께한 기분인데요. 대표님 다음에도 제철 먹거리를 구실로 해서 그 지역 문화 이야기 이렇게 재밌게 또 들려주세요.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을. 감사합니다.